자, 책장 선택은요, 여러분, 책장 고르기 정말 어려우시죠? 책장 하나 검색해 보려고 검색을 하면 전면 책장, 그냥 책장, 회전 책장, 그리고 벽에 붙이는 책장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크기나 디자인도 제각각이라서 막상 비교하려고 하면 너무나 헷갈려요. 그리고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은 정보 하나 검색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진이 빠져서 결국엔 미루게 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랐다 하더라도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디자인이 예쁘다고만 해서 보고 선택하기에는 아이들 책장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우리 집의 구조나 크기에 맞는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그림책에서 학습지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책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와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고 또 책 육아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고민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집을 보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하고 다양한 책장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 가격이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셋 육아를 책 육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장을 직접 고르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아이 책장을 고를 때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기준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책 육아를 하면서 왜 여러 책장 중에서도 저희 집의 회전 책장을 선택했는지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고정 댓글에 가장 저렴하면서 다음날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책장의 링크를 직접 찾아서 달아놓았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기준은 책장의 역할입니다. 책장을 단순히 책을 꽂아두는 가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셋과 책 육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책장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가구가 아니라 아이가 책을 얼마나 자주 꺼내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지를 만들어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장 고를 때 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 이 책장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가구의 역할이 달라지면 선택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을 최대한 많이 보관하는 게 목적이라면 수납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아이의 눈높이와 사용하기 쉬운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아이들은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책을 읽게 되거든요. 높은 곳에 꽂혀있는 책보다 표지가 잘 보이는 책, 손이 닿는 책, 그리고 스스로 꺼내 읽을 수 있는 책을 훨씬 더 많이 찾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도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책 육아를 하면서 이 차이를 정말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을 많이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부담 없이 책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책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책장을 고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정해보세요. 우리 집은 책을 많이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공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실 서재화를 만들어서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건지 말이에요. 이 역할이 정해지면 그 다음 디자인과 구조를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공간 활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책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멜로디 책, 그림책, 동화책으로 시작했다가 전집에 영어책, 그리고 교부책, 학습지까지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존 책장으로는 그 많은 책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첫째를 키울 때는 책이 늘어날 때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족한 수납 공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큰 책장을 들였었어요. 처음에는 책도 정리가 한 번에 되고 새롭게 정리된 환경에 아이들도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과 책장 위에는 입담한 책이나 소품, 그리고 바로바로 정리 못한 아이들 물건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고 책도 점점 빽빽해지면서 오히려 꺼내기가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책장이 전면을 차지하다 보니 책이 많아질수록 공간 전체가 답답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긴 사실이 책장을 고를 때는 단순히 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보다 그 책장을 놓았을 때 우리 집의 동선과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폭이 넓은 책장을 벽 한쪽에 길게 배치하면 많은 책을 수납할 수 있지만 가구가 차지하는 시각적인 면적이 커지면서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 면적은 비교적 작게 사용하면서 여러 면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은 공간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기준은 책장을 아이가 본인의 것처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책 육아를 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도 단연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 육아를 위해 좋은 책을 찾아주고 전집을 들여주고 아이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많아도 아이가 혼자 꺼낼 수 없거나 원하는 책을 찾을 때마다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결국 그 책장은 아이의 책 육아를 위한 책장이 아니라 결국 엄마가 관리하는 책장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시작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집안 동선과 시야에 책이 눈에 들어오고 궁금해서 직접 선택해서 꺼내보는 것. 저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책 육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2026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가정에서 책과 같은 읽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이들의 독립적인 읽기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인 책 육아는 좋은 책을 골라주는 것만큼이나 아이가 그 책에 스스로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장을 고를 때 어른의 눈높이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책을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불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혼자 고르고 혼자 꺼낼 수 있는지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회전 책장을 사용하면서 직접 책장을 돌려보고 원하는 책을 찾아서 꺼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다 읽은 뒤에는 자기가 꺼냈던 곳에 다시 꽂는 모습도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가장 만족하는 건 아이들이 이 책장을 엄마가 관리하는 가구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는 가구로 인식을 하고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책 육아를 위해 이 책장을 고르신다면 값상 가격, 수납량이나 디자인만 보시지 마시고 꼭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기준은 수납력입니다. 회전 책장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책장의 전체 크기만 보고 수납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커 보여도 큰 그림책이 안 들어가거나 칸 높이가 애매하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들어가면서도 찾기 쉽고 분류하기 쉽고 다시 정리하기 쉬워야 정말 좋은 수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300권 이상의 책이 들어가는 회전 책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를 남겨둘게요. 같은 공간에 실제로 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안전성과 내구성입니다. 회전 책장을 검색해보면 정말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기능이 비슷한데 굳이 가격이 있는 제품 사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손으로 만지고 직접 사용하는 기구이다 보니 가구만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충분히 튼튼한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회전 책장 중에는 플라스틱 소재나 비교적 얇은 판지를 사용한 제품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도 종류와 사용되는 첨가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인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도 일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역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에 사용되는 특정 프탈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매일 만지는 가구라면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찾기보다는 소재와 마감에 조금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DF나 합판처럼 접착제가 사용되는 목질 가공제의 경우에는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목 역시 어떤 도료와 마감대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구매한 회전 책장을 선택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가 주는 견고함이 있었고, 실제로 아이의 손이 많이 닿는 모서리나 표면의 마감을 꼼꼼히 확인했을 때 온습도 변화에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 합판이 사용되지 않아서 아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제가 생각한 가장 크고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회전 책장이라면 빼놓을 수 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회전감인데요. 회전이 너무 빡빡하면 아이가 혼자 사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가볍게 휙 돌아가도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은 가볍지만 수십 권, 수백 권이 모이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한 무게가 됩니다. 특히 회전 책장은 많은 책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계속 돌아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책장보다 판재의 두께나 선반의 처짐, 연결 부위의 견고함, 책을 채웠을 때의 흔들림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충분히 채운 상태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잘 돌릴 수 있는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 집에서 실제로 책을 300권 정도 꽂아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요. 7세, 4세 아이가 손으로 밀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제가 한 손으로 돌릴 때에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성비와 디자인만 보고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마감은 안전한지, 책의 무게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회전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장은 한두 해 버리고 쓰는 가구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책류가를 위한 책장만큼은 당장의 가격 차이보다는 아이가 매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마감, 그리고 몇 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에 조금 더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류가를 하고 계시거나 늘어나는 책 때문에 책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큰 책장보다는 이 회전 책장은 한번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회전 책장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사이즈와 가격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 집에도 잘 맞을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육아와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인테리어 정보 꿀팁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